안녕하십니까. 22대 국회의원 선거 격전지를 중심으로 총선 전황을 살펴드리는 4.10 총격전. 드디어 오늘이 D-1일, 내일 본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밤늦게 이 당락이 갈릴 텐데, 자, 지금 계속 제가 선거 국민의힘에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늘도 그런 기류를 읽을 수 있는 정황들 한 두 가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재명 오늘 선거 D-1일인데 또 재판에 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을 했는데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사건 피고인이죠. 하루 전에 재판을 또 갔습니다. 어제 저녁만 해도 오늘 갈까 말까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법원도 선거 유세장으로 삼기 위해서 일부러 갔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으면은 법원이 강제 구인장을 발부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구인영장을 강제 소환될 수가 있으니 또 법원에 밉보이면은 판결에도 불리하고 하니까 법원 앞에서 유세를 하듯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법원은 탓하지 못하고 검찰도 검찰 타령을 했습니다. 재판 출석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윤석열 정권을 막 비판을 하면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자 법조계에서는 아니 비리 혐의자가 자신이 재판을 받는 법원을 선거 유세 장소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느냐, 참 기가 찬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죠. 법조인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언론에 이재명 본인이 잘못해서 받는 재판인데 윤석열 대통령 등과 엮어서 부당하게 재판받는 피해자인 것처럼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재판 기일을 잡고 출석을 하면 출석을 명한 재판부를 비난하려면 하는 거지 왜 재판부를 비난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향후 선고 결과 등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법원 앞에서는 쑤그리고 검찰만 공격하고 있다. 자, 뭐 오늘 이재명은 개항을 자기 선거가 지금 급하죠. 거기서 출근 인사를 하고 대장동 재판이 끝나면 용산역 광장으로 가서 뭐 정권 심판, 국민 승리, 총력 유세 뭐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도 강폭 행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선거 유세 마지막 날인데 찾아가는 곳이 상당한 의미심장한 그런 곳을 찾아갔습니다. 자, 한동훈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D-1을 맞아서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무도하고 뻔뻔한 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고, 여러분의 성원으로 어려웠던 선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아직 많이 어렵다. 본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셔야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자, 본 투표에서 이 사전 투표는 상당히 좋은 징조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상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오늘 유세를 가는 곳이 오늘 마지막 유세 일정,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마지막 유세 일정이 서울입니다. 서울인데 이 서울에서 뭐 편한 곳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사실상 포기를 했다시피 한 그런 지역을 막 다녔습니다. 도봉을, 동대문, 중구, 성동구, 광진, 강동, 영등포, 양천, 강서, 마포, 서대문 전부 다 국민의힘이 어려운 곳이죠. 근데 선거 막판에 이 지역을 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이 서울의 험지가 점차 격전지로 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격전지에서 골든 크로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다시피 했던 서울의 험지가 접전지로 변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서 힘을 더 보태면은 아예 역전시킬 수도 있다. 자, 그런 상황 판단으로 이 도봉을, 동대문, 뭐 광진, 광동 이런 곳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도저히 안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마지막 전력을 거기에 쏟지 않겠죠. 차라리 다른데 정말 접전지역 충청권을 가든지 그렇게 했겠죠. 또는 뭐 서울의 뭐 강남 3구도 뭐 위험하다.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그쪽으로 갔겠죠. 자, 그러지 않고
험지로 분류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한동훈 유세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본인도 오늘 강동에 가서 도봉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 지역이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안 될 것 같으면은 이렇게 오겠느냐? 자주 왔다. 내가 이렇게 자주 오겠느냐? 안 될 것 같으면은 그 말이 맞는 말이죠. 특히 마지막 선거 유세 날 이런 지역을 찾아갔다는 것은 충분히 성산이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총선 분위기가 불리하지 않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도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데, 오늘 그 한국 리서치가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회사죠. 한국 리서치가 어떤 분석을 했냐면은 20대 대선, 지난 2022년 대선, 윤석열 후보가 이긴 대선이죠. 그 대선 결과와 지난번 그 5일날, 6일날,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실시된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을 비교를 했습니다. 이 비교를 했는데,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31.28%. 그러니까는 총선 중에서 최고치입니다. 물론, 대선을 포함해서는 지난 대선 때,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이긴 그때가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죠. 그런데 이 투표율을, 이번에 사전투표한 투표율을 한국 리서치가 기초자치단체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별, 시군구별,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러면 그때 시군구별로 분류를 해서 2022년 대선 때 그 시군구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선 곳, 이긴 곳, 그러니까 실제 득표에서 이긴 곳, 또 이재명 후보가 득표에서 이긴 곳, 이렇게 분류를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긴 곳은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낮고 저조하고, 윤석열 후보가 이긴 곳은 사전투표율이 높았다. 그런 분석 결과치를 내놨습니다. 이 호남,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 서울의 기초단체를 제외한 곳에서,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2년 전의 민심의 흐름이 일정 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약간 변화는 있겠지만은 큰 줄기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찍은 유권자층, 유권자들이 거주하는 지역, 그러니까는 보수에 더 많은 표를 준 지역, 그쪽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보수 우파 쪽에 표를 줬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야기죠. 이재명은 반대고. 첫 번째는 호남, 서울의 기초단체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최대의 그 지역구가 있는 경기도, 또 인천, 그리고 캐치팅 보트를 지고 있는 충청권, 강원, 여기 다 합해서, 영남권은 물론이고, 대선 때 이재명의 득표율이 높았던 곳일수록 사전투표율은 낮아졌다.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이 높았던 그 시군구에서는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도 높았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것을 발견을 할 수 있냐면은,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린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 이 특정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고 응답한 그 응답자가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그 지역에서 받은 득표율보다 10% 작다는, 10% 이상 작다는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그 10% 이상이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고 숨어버린 겁니다. 여론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숨었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분노한 우파가 실제 이번에 사전투표에는 나갔다는 그런 정황이 되는 거죠. 그 흔적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에는 응하지 않되 실제 사전투표에서는 나갔다. 그 전에 이 윤석열 후보를 찍은 유권자들이, 그런 정황이 지금 여기서 하나 포착이 되는 것이죠. 아주 한국 리서치 분석에 의하면은 실제로 그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저번에 그 분석 10% 이상의 이 사이 보수라고 할까, 환한 보수가 여론조사를 외면을 했는데,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가 이 보수가 표집이 덜 됐다, 가수 표집됐다, 이런 말이 나왔죠. 근데 가수 표집이 돼서 여론조사는
국민의힘이 불리하게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 그것이 이제 풀리기 시작을 해서 이번 사전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그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대거 참여를 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는 유리한 시그널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같은 한국 리서치 분석인데 유권자의 평균 연령이 높은 기초자치단체 주로 이 읍면 뭐 이런 데 많이 있겠죠. 유권자의 평균 연령이 높은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군 그 시골 쪽에 상당히 좀 많이 있겠죠.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전투표율도 높았다. 그러면은 전체 투표율도 이제 이것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쪽이 2030 쪽 젊은 층이다. 그래서 좌파에 유리했다. 이런 분석이 일반적이었지만은 이번에는 평균 연령이 높은 쪽에서 높은 분이 많이 사는 기초단체가 사전투표율이 높았다. 그리고 평균 연령이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되면은 본투표율도 상당히 높죠. 또 70, 80대 이 남성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거의 90%까지 됩니다. 그런데 그쪽은 그분들은 주로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우파 세력이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반대로 좌파 성향의 유권자가 많은 40대, 40대 이하가 평균 연령이 40대 이하가 많이 사는 40대 이하가 많이 사는 자치단체일수록 사전 투표율은 낮았다. 이 분석도 한국 리서치에서 내놨습니다. 그럼 결국 사전 투표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사전 투표율은 낮았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유권자가 많이 사는 층에서는 사전 투표율이 높았다. 이렇게 되면 사전 투표율을 두고 어느 쪽에 유리하느냐, 각 당의 주장이 엇갈리는데 여기서 그 지점을 짚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거 이제 내일인데 막판에 오늘 밤 사이에 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밤까지 일단 이 다른 변수는 소멸됐고 지금 어느 쪽 지지층이 투표장에 많이 가는지 자, 그 부분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총선 기간 동안 4.10 총격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